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괜찮게 지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달라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과거가 몰려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 힘들었던 장면, 미워했던 얼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은 흐릿한데 나쁜 기억은 또렷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잘 안 떠오르는데 힘들었던 순간은 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이 날까요? 잠자려는 순간에 왜 이런 기억들이 올라올까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잊고 살았던 일들이 나이 들어 다시 떠오릅니다.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오늘은 이 현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기억을 고르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기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나쁜 기억 쪽으로만 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기억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듯 마음도 흐릅니다. 생각이 흐르고 감정이 흐르고 기억이 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물은 아무데나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흐릅니다. 한번 흐른 곳으로 또 흐릅니다. 그렇게 길이 깊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기억은 스스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반복된 방향으로만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그 생각이 더 잘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을 자주 떠올리면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쁜 기억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나쁜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더 닦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기억을 얼마나 자주 떠올릴까요? 별로 안 떠올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고마워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나쁜 기억은 다릅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계속 곱씹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깊어집니다. 나쁜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의 문제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좋은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안 닦여 있는 겁니다. 나쁜 기억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쁜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닦여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나쁜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기억하는 뇌의 특성입니다. 우리 뇌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맛있는 열매를 먹었는지보다 어디서 호랑이를 만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는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호랑이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뇌는 위험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나쁜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우리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곱씹은 기억은 더 깊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은 한두 번 떠올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나쁜 기억은 100번, 1000번 떠올립니다. 계속 곱씹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할수록 그 길이 깊어집니다.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감정이 완결됩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감정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화가 났는데 표현 못했습니다. 억울했는데 말 못했습니다. 슬펐는데 울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완결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밤은 자극이 줄어 기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떠올라도 금방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어둡습니다. 자극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안으로 향합니다. 내면으로 향합니다. 과거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줄어듭니다.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럼 마음이 과거로 더 자주 돌아갑니다. 현재에 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밤이 더 괴롭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쁜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뇌의 특성, 반복된 곱씹기, 해결되지 않은 감정, 밤의 고요함.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입니다. 관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쁜 기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관이 아닙니다. 관은 떠오른 기억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또 떠올라 이러지 않습니다. 또 이 생각이야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게 관입니다.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이 시작되면 기억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힘이 셉니다. 없애려고 싸울 때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냥 바라보면 약해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된 생각은 관찰될 때 힘을 잃는다고요.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집착입니다. 기억과 싸우는 것도 집착입니다. 싸우든 붙잡든 둘 다 그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바라보는 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와 기억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밀어내려 할수록 강해집니다. 바라볼수록 약해집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밤에 특히 효과적인 마음 훈련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없애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나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없애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다른 생각을 하자. 이러지 말자. 이렇게 애씁니다. 하지만 이건 싸우는 겁니다. 기억과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바꾸세요. 기억이 떠오르면 그냥 두세요. 아, 이 기억이 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게 두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름 붙이는 겁니다. 떠오른 기억에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후회의 기억이구나. 이건 분노의 기억이구나. 이건 슬픔의 기억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름을 붙이면 객관화됩니다. 나와 기억이 분리됩니다. 그냥 막연히 괴로우면 휩쓸립니다. 하지만 이건 후회의 기억이야 라고 이름 붙이면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 감각으로 관을 옮기는 겁니다. 숨, 손, 발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억에 빠져 있으면 현재를 놓칩니다. 과거로 갑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몸 감각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손을 느껴보세요. 이불에 닿은 손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을 느껴보세요. 침대에 닿은 발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몸 감각을 느끼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기억에서 벗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은 기억을 다른 거리에서 보는 겁니다. 영화 보듯 한 발 떨어져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픕니다. 다시 화가 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을 영화처럼 보는 겁니다. 스크린에 비친 장면처럼 보는 겁니다. 아, 저기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기서 내가 저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덜 아픕니다.
거리가 생기니까요. 5번째입니다. 좋은 기억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좋은 일 생각하자. 행복했던 순간 생각하자. 이렇게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도 싸우는 겁니다. 대체하려는 겁니다.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을 덮으려는 겁니다.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관의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싸우지 않기, 이름 붙이기, 몸 감각으로 돌아오기, 거리 두고 보기, 억지로 대체하지 않기.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밤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과의 관계가 바뀐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6살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매일 밤 후회 장면으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곁에 없었습니다. 출장을 갔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습니다. 왜 출장을 갔을까? 왜 곁에 없었을까?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후회가 30년째 계속됐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떠올랐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명상을 배우시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라고.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없애지 않고 어떻게 편해지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없애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게 뒀습니다. 아, 아버지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후회의 기억이구나.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최 선생님은 아버지 기억이 떠올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후회보다는 감사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을 후회했는데 이제야 놓을 수 있게 됐어. 기억을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편안해졌어.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살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과거 상처가 반복되던 밤을 보내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심한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의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에 시어머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지금 분노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영화처럼 봤습니다. 아, 저기서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기서 내가 참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을 거야. 시어머니도 그 시대를 살며 힘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여사님은 밤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의 나를 안아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없애려고만 했는데 소용없었어. 바라보니까 오히려 약해지더라. 신기해.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억을 없애려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관으로 바라보자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바라보니까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을 따라 흐른다고요. 우리 마음은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자주 가던 길로 갑니다. 나쁜 기억 쪽으로 자주 갔으면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하지만 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관으로 만듭니다. 바라보는 연습으로 만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억을 없애려 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을 반복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은 없애려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바꾸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싸우지 말고 관찰하세요. 기억은 죄가 아닙니다. 그 기억에 머무는 습관이 괴로움입니다.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오늘 밤 기억과 싸우지 마세요.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리에 눕기 전에 몸을 이완하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둘째, 누웠을 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셋째, 기억이 떠올랐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 왔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넷째, 기억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표면에 머무세요. 다섯째, 몸 감각으로 자꾸 돌아오세요. 이불의 감촉, 몸의 무게를 느끼세요. 여섯째, 숫자를 세어보세요. 천천히 100까지 세세요. 일곱째,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여덟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아홉째, 안 되면 일어나세요. 물을 마시고 다시 눕세요. 열째, 다음날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만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건 나쁜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닦여 있어서입니다. 그럼 좋은 기억 쪽으로 가는 길도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음미하세요. 아, 지금 이 순간이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천천히 음미하세요. 아, 맛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멈춰서 보세요. 와, 예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 고마워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좋은 순간을 음미하면 좋은 기억이 쌓입니다. 좋은 기억 쪽으로 가는 길이 닦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억도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낮에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하세요. 밤에만 연습하면 부족합니다. 낮에도 연습해야 합니다. 낮에 화가 날 때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낮에 슬플 때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슬프구나. 낮에 불안할 때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낮에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낮에 안 하다가 밤에만 하려면 어렵습니다. 낮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평생 쌓인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에 안 바뀝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천천히 가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억은 죄가 아닙니다. 그 기억에 머무는 습관이 괴로움입니다. 나쁜 기억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싸우면 강해지고 바라보면 약해집니다. 밀어내면 더 달라붙고 받아들이면 저절로 떠납니다. 이제 기억과 싸우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아,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이름을 붙이세요. 거리를 두세요. 몸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여전히 괴로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밤이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기억이 조금 약해질 겁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기억과 싸우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기억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